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응용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구간단속이고, 아마 자동차를 모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좀 과속을 이제 딱 특정 지점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시작 지점부터 종료 지점까지 쭉 측정한 다음에 구간 평균 속도를 측정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전체적인 평균 속도가 얼마 이상이 되면 단속을 하고, 이하가 되면 이제 네, 단속을 하지 않는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어, 10km 떨어진 직선 도로 위 두 지점에, 그렇죠? 그러니까 잠시만요. 여기 두 카메라 사이의 거리가 10km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이제 10km라는 거죠. 사이가 자동차가 이렇게 오는 카메라 있는 지점이 10km고 여기를 얼마에 걸렸냐면 5분 여기 진입할 때부터 요 시간이 t가 5분이 걸렸다는 거죠. 5분. 타임이 5minute 5분이 걸렸다는 거죠. 5분이 걸렸을 때 처음에 지날 때는 90km였대요. 90km per hour였고 나중에 가속도할 때는 지날 때는 100이 아니다. 100km per hour. 그래서 5분 후 두 카메라 쯤을 지날 때 100km였다. 두 단속 구간에서 이 자동차의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량입니다. 그래서 속도라는 게 이동한 시간분의 두 이동한 거리를 뭐 L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이동한 거리의 평균 변화량 이걸 속도라고 하는데 가속도는 그 시간에서 속도의 변화량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가속도를 따져보면 5분 동안에 그렇죠? 5분 동안에 여기가 100km고 90km니까 100km 빼기 90km 단위가 아워죠. 시간. 분은 60분이 1시간이죠. 그래서 이렇게 없으면 20분의 1시간이 5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딱 보면은 12분의 1. 그렇죠. 12분의 1이고 10이니까 120km HH니까 H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속도 변화량만 보면 가속도가 120km per hour 제곱인데 시간 제곱 이게 어디에다 적용할 수 있냐면 요 평균값에 정리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폐구간 A, B에서 그러니까 카메라 단속할 때 첫 번째하고 나중에 할 때 두 번째에서 그러니까 속도로 치면 90km, 100km 구간에서 연속이고 개구간 A, B 그러니까 B 빼기 A는 시간으로 치면 5분인 거죠. 5분인데 마지막 빼기 이게 10km per hour 그렇죠? in C가 A배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그런 얘기는 여기가 5분 동안 달려갔을 때 90km에서 100km 하면 요 직선과 평행한 순간 속도를 갖는 곳이 존재한다. 근데 요 직선이 120km니까 요걸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이게 물리적으로는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요 구간에서부터 요 구간까지 90km에서 100km를 쭉 자동차가 가속해서 가면 얘가 어, 가속도가 120km per hour예요. 근데 속도가 90에서 100까지 그냥 이렇게 직선적으로 안 증가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과정에는 보면은 이렇게 처음에는 90km로 가다가 마지막에 슝 하고 속도를 확 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처음에는 속도 확 내다가 나중에 줄여가지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100km에다만 맞추면 되니까 처음 종점. 요것과 같은 가속도는 요 직선에 평행한 접선을 갖는 어느 위치가 존재한다는 거니까 처음에 느리게 가든 나중에 빠르게 가든 조 직선과 맞는 순간 가속도를 갖는 곳은 존재한다. 그런 뜻입니다. 뭐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평균 속도는 5분인데, 그렇죠? 5분인데 10km 떨어진 두 거리니까 5분에 10km 갔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분은 12분의 1시간이고 이거 10km니까 시속 120km/h의 시간으로 간 거죠. 평균적으로. 이건 뭐 시속 100km짜리면 과속 딱지 떼겠죠. 근데 요때는 120 킬로미터. 우연히 이제 120은 같은 거고요. 항상 같은 게 아닙니다. 우연히 여기서 10km 다음에 여기 100, 120, 100, 150이 이제 10이라는 숫자들이 같아가지고 분자가 분모는 5분으로 같고 분이니까 그래서 우연찮게 같은 거지 같은 건 아닙니다. 항상 같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요 같은 경우는 90km 처음에 카메라를 찍은 부분과 나중에 카메라를 찍은 부분 사이를 직선으로 계속 속도가 증가한 다음에 가속도가 120km/h 제곱인데 그 중간에는 속도가 어떻게 변하든 느리게 갔다가 빠르게 가든 빠르게 갔다가 느리게 가든 어떻게 변하든 여기가 또 120이겠죠. 여기도 이런 데도 있을 수 있고 어떤 형태로 가든 순간 가속도가 120km per hour 제곱, c 제곱이 되는 곳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다이오드는 듀얼과 한 방울 전류만 흐르게 하는 반도체 소자예요. 주재료는 게르마늄이나 실리콘이나 셀레늄 등으로 특히 실리콘 온도에 민감하지 않아 많이 사용되고 정류 다이오드, 정전압 다이오드, 포토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 등이 있다. 발광 다이오드 같은 게 LED라고 불리는 게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라고 해서 발광 다이오드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쪽 방향으로는 전류가 잘 흐르는데 반대 방향으로는 전류가 잘 안 흐릅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 I는 다음과 같다. IV는 IS exponential n분의 VT분의 V 마이너스 1. 그래서 VT가 0.016, 그렇죠? N은 게르마늄 다이오드에서는 1, 실리콘 다이오드에서는 2. 뭐 게르마늄 썼으면 1, 실리콘 2. 실리콘 다이오드에서 IS는 1일 때, 그럼 실리콘 다이오드를 쓰면 되니까 N이 2일 때를 쓰면 되죠. 이게 1이고, 이게 2고, VT는 0.016이고, 빼기 1. 구간 0,1에서 IV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거는 올프람 알파를 일단 키시면, 어머나, 죄송합니다. 이게 아닌데. 그렇죠? 올프람 알파를 키시면, 여기에서 IV를 Y라고 놓읍시다. 그렇죠? Y라고 놓고, IS는 1이라고 그랬나요? Y는 IS가 1, 그렇죠? 1. 그러니까 1은 못 쓰나만 하고 익스포넨셜 여기서는 2로 쓰셔도 되지만 EXP를도 많이 씁니다. EXP 익스포넨셜 이쪽에다가 인풋이 어디 갔나요? 그렇죠? 익스포넨셜 VT분의 V. N은 실리콘은 2라 그랬어요. 실리콘은 2라 그랬으니까 실리콘은 여기 실리콘 다이오드는 2라 그랬죠. V는 X라고 쓰시면 되고 N 대신에 2 곱하기 VT는 0.016, 0.016 가로 닫고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구간 X가 0부터 1까지죠. 압력이 근데 지금 보니까 0부터 1까지 쓰지 마시고 X가 from 0 to 1. from to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잖아요.
이건 영어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보니까 from to를 쓰면 x, y 범위를 exponential 이게 아니네요. 잠시만요. 이거 딱 지웁시다. 얍. 됐네요. 그렇죠? from 그것도 안 먹네.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지수적으로 이렇게 증가를 하는 거예요. 0이면 x가 0이면 얘는 0이고 왜냐면 exponential 0승은 1이니까 1 빼기 1은 0이잖아요. 10이면 더 크고 그 중간에서 계속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최대값은 x가 제일 큰 값일 때 지수적으로 계속 x가 증가하면서 감소하질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되는데 잠시만요. as x from 0 to 10 뭐 알아들을 거예요 아마. 그럼 x가 0부터 10까지 s를 빼면 이거 안 먹나? 왜냐면 나중에 그래프를 그리셨을 때 먹네요. 그죠? s 0부터 10까지인데 이거 너무 크잖아요. 여기는 안 보이고 그럴 때는 다시 얘 먹으려나? y from 0부터 10까지 먹어라 제발. 안 되네요. 0부터 10까지 안 돼서 이거를 어디를 쉬운 거를 좀 찾으면 좋겠는데 s를 죄송합니다. 뒤에다가 여기다가 2를 안 붙였다. 그렇죠? 이게 되면 좋겠는데 sx from 0부터 10까지 됐다. 여기서부터는 엄청 크네요. 100. 게임도 안 되네요. 그렇죠? 계속 선형적으로 커집니다. 선형적으로 커지니까 그러니까 뭐 그 공이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그걸로도 안 되네요. 그렇죠? 처음에 0부터 10까지 하면 이 S from to는 꼭 좀 외워주세요. 나중에 시험 보실 때도 아마 많이 쓰실 것 같은데 0부터 10까지면은 10의 69승 막 엄청 커지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다이어도 타죠. 이거는 그냥 수식적으로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0부터 1까지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0부터 1까지네요. 10까지가 아니라 보통은 한 3.3V까지는 되는데 뭐 1까지면 그래도 굉장히 큰 값이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요런 값으로 그러니까 x가 1일 때 요거 대신 x가 1 넣으면 그게 최대값이 되는 거죠. 싹 빼고 x 대신에 1 넣으면 얼마냐? 2.248 곱하기 10의 8승. 2.248 곱하기 10의 8승이니까 100만 1000만억 2억 2,400만 정도 되는 건데 어쨌든 간에 2.248 곱하기 10의 8승 정도가 된다. 올 때 n이 2이고 is가 1이고 vt가 0.016이고 0.016이라 여기 되게 작아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ib의 최소값은 v가 0일 때죠. 0일 때면은 얘가 0이니까 아까 그래프가 이렇게 한번 다시 보시면 그래프가 y축이 이제 아까 iv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x축이 이쪽에서 v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아이고 이렇게 커졌잖아요. 얘는 지워봅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니까 쟤네들의 값이 보면은 이제 요가 최소값이 돼요. x가 0일 때서 0이면은 이게 1이니까 1 빼기 1은 0이고 그다음에 v가 1일 때는 y 값이 아까 얘기했던 10의 8승 그런 값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공기저항인데 공기저항을 쇠고수를 하게 되면 얘랑 원래는 공기저항이 없을 때는 중력이 잡아당기는 힘이 똑같기 때문에 얘 떨어지는 속도와 떨어지는 속도가 같아야 되는데 공기저항이 있으면 얘는 공기저항을 거의 안 받고 얘는 공기저항 밑에서 바람이 불거나 공기 때문에 잘 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공기저항이 없을 때는 사실은 쇠구슬하고 깃털이 같이 떨어져야 됩니다. 똑같은 속도. 공기저항이 있으면은 쇠구슬이 훨씬 빨리 떨어지죠. 그거를 수식화한 거예요. 그걸 수식화. 질량이 3kg인 그렇죠? 물체 공정을 받으며 낙하할 때 이 물체의 t초 후의 속도 VT에 관한 수학적 모형이 3 곱하기 G. G는 중력과 속도니까 9.8 메타 per 제곱입니다. 9.8 메타 per 세크 제곱. 세크는 초예요. C는 양의 상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리미트 t가 플러스 0이죠. 0 플러스니까 0 플러스면은 얘는 오른쪽에서 점점 시간이 작아질 때니까 우극한이죠. 그래서 t도 0이고, 그렇죠? 0으로 가면 0으로 가고, vt도 얘가 0으로 가면 1로 점점 가까우니까 0분의 0인 거죠. 여기 1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3분의 ct. 이거를 그냥 손으로 풀려면 르호피탈의 정리에서 0분의 0 부정형이니까 t에 0 플러스고 분자를 미분하면 t를 미분하면 1, 분모를 미분하면 c분의 3g 1은 0으로 되고 마이너스 3분의 c가 아래로 내려오니까 곱하기 3분의 c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3분의 ct 3분의 ct에서 0으로 가면 얘는 1이고 c 없어지고 3 없어져서 얘는 g가 된다. 9.8 메타 per 세크 제곱이 된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정 잘 못 풀겠다. 그러면 우극한 값을 구하면 되니까 그렇죠? 여기서 미분해서 우극한이 여기 0 플러스 있잖아요. 그렇죠? 리미트 지웁시다.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다시 별표해보면 분수가 있으니까 분자는 t고 분모는 3g c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3분의 c였나요? 3분의 ct 3분의 ct 그래서 구해라. 그러면 사인은 이게 마이너스인가 플러스인가인데 써주려면 c가 사실은 0보다 크다 그랬죠. 그 s는 조건인데 이게 먹힐려나 안 먹힐려나 잘 모르겠어요. 안 먹히네요. 안 먹혀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됐는데 요 사인은 c의 부호라는 뜻입니다. 양수니까 (0) 마이너스 0이니까 얘는 잠시만요. 왜 아까 저 곱하기가 됐네요. 근데 이거 곱하기를 하라 해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죄송합니다. 그럼 딱 G가 되면 G 그쵸? 그러니까 G가 딱 되니까 얘를 미분하면 CT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구한 것처럼 G 값이 딱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혈중 알코올 농도래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모르는 상수가 두 개, 알파하고 베타가 있는데 알파하고 베타는
여기에서 보시면 아마 두 개 다 양수인 것 같아요. 어쨌든 1보다 큰 두 상수라고 했으니까 알파하고 베타에 대하여 음주 T시간이 지났을 때 혈중 알코올 농도 PT가로 표현된다고 하자. 구간에서 최대값. 그러면 우리가 이 그래프 모양을 잘 모르잖아요. 이때는 알파하고 베타가 다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알파하고 베타 대신에 뭐 2, 3을 넣어보시면 되겠죠. 응? 알파하고 베타 대신에 2, 3을 넣어보시면, 왜냐면 알파하고 베타가 있으면 우리가 그래프를 못 그려요. y는 pt를 y라고 부르는 거예요. x축 y축에서 알파 대신에 2 곱하기 t 대신에 x로 바꿔서 exponential 마이너스 3 곱하기 x. 그러면은 알파 대신에 2 넣고 베타 대신에 3 넣는데, 이거는 알파하고 베타는 안 주어졌지만 얘네들의 그 값이 1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어우 여기가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간이 0부터 10까지 사이잖아요. 0부터 10까지. 0부터 10까지를 우리가 구하고 싶다 그랬을 때 x from 0부터 from to 10. 이게 제일 잘 먹히는 것 같아요. 0부터 10까지인데 이쪽이 너무 작죠. 그럼 y를 한번 해봅시다. y는 from 마이너스 1부터 to 1까지. 안 되네요. 는 이거 y가 빠졌다. y가 어디 갔어? y. 하나하나. 그렇죠. 0부터 10까지인데 얘가 요거는 너무 크니까 마이너스 0.1부터 0.2까지. 그럼 요거를 꼭 외우십시오. 요걸 꼭. 구간 범위를 정하는 게 0.2가 좀 넘네요. 0.3. 그럼 그래프가 보니까 쭉 처음에 늘어나다가 숨 마시면은 알코올 농도가 뱃속에 안 들어가서 혈중 알코올은 혈액으로 안 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먹어도 안 들다가 걔네들이 혈액으로 녹아드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쭉 가다가 이제 술 다 먹고 집에 가려면은 걔네들이 점점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술 한참 먹을 때 먹고 나서 계속 들이부으면 마지막 먹은 잔이 혈중에 녹아들려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그래프의 모양은 아마 최대값을 갖고 다시 감소하는 형태의 농도가 될 텐데, 요 끝에 최대값, 극대값은 미분하기 0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극대값이 요 사이에 존재하니까 미분한 값이 0이 돼야 된다. 그걸 찾아라는 거죠. 그래서 dt분의 dpt. 왜냐면 이제 t에 대한 함수니까. 그러면 앞에 거를 미분하게 되면 알파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t 플러스 뒤에 거 알파 t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t는 곱하기 마이너스 베타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t. 그래서 알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t는 양쪽에 공통으로 있으니까 빼고, 그러면 1 빼기 베타 곱하기 t, 요게 0이 돼요. 그러면 t는 베타분의 1. 아까 봤더니 베타를 3으로 넣었으면 3분의 1. 그렇죠? 요 시간대 베타분의 1일 때 요 PT의 값, 혈중 알코올 농도가 최대값이 되는 거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 요걸 한번 풀어볼까요? 오늘 사실은 이제 미분방 정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PT가 뭐였냐면 PT 대신에 Y로 바꿔주셔도 돼요. 그래서 요게 0이 됐어야 되잖아요. 요게. 그래서 우리가 알파는 A라고 쓰고, 그렇죠? 곱하기 X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는 B라고 치고 곱하기 T를 X라고 치고 이 전체를 한 번 미분하는 거죠. 그렇죠? 이 전체를 5에 대해서
요거를 뭐에 대해 x에 대해서. 근데 요 뒤에 미분하려면 여기는 가로가 있어야 되니까 가로를 한번 쳐 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화면 좀 키워볼까요? dx분의 t 알파 t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 t가 얼마일 때 0인 x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찾을 수 있을려나 모르겠네요. 단 a하고 b는 0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라운드 x분의 라운드의 ax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bx는 0인 미분 방정식으로 풀라는 건데 b가 0이 아니면 그렇죠? b가 0이 아니면 x는 b분의 1이다. x는 베타분의 1이죠. 이렇게 푼 거예요, 컴퓨터가. t, x가 우리가 t 대신 x를 넣었으니까 그러면 t는 b, 베타 대신에 b를 넣었으니까 b분의 1이 되는 거죠. 근데 물론 a가 0이면 알파가 0이면 그냥 0이죠. 뭐 미분하든 뭐하든 항상. 그러니까 근데 a하고 b, 알파하고 베타는 1보다 큰 두 상수라고 그랬으니까 잠시만요. 얘는 a는 0이라는 거는 알파하고 베타가 즉 a하고 b가 1보다 커야 되는데 얘는 조건에 안 맞잖아요. 얘는 안 되고 얘만 맞죠. 그래서 얘는 미분방정식도 풀어줍니다. 답은 쓰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는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풀어놓고 그 다음에 천천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 장 이름이 뭐였죠? 제가 까먹었어. 미분의 응용. 그렇죠? 미분하고 미분의 응용을 우리가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적분 정리였나요? 적분의 기초. 그러니까 미분의 반대가 되는 게 적분입니다. 그래서 이 적분의 기초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